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또 공공정책 분야에서 과학의 기여도가 감소되는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에 저출산이라는 사회 구조 변화와 대인관계의 가치관이 변하는 등 우리 사회에 들이닥칠 뉴 노멀에 대한 발빠른 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로나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전자 감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든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QR코드를 찍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죠. 코로나 확산을 막고요.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솔선수범하여 지키고 있는 이 QR코드. 유독 한국인이 민주주의 국민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오랜 자유민주주의 선도국들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말이 염탐이지 민간 사찰이니까요. 좀 엉뚱하긴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정치인이라고 알려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신의 상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신분증을 씹어 먹어버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과 함께 디지털로 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자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정부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밝혀서 다른 국민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제도가 유독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세계 최빈곤국 중에 하나인 인도가 일찍부터 이 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아드하르라고 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13억 명이나 되는 전체 인구의 디지털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인도 국민은 의료 서비스나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양면의 칼날처럼 디지털 주민등록제는 분명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와 행정 처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출발한 이 막대한 정보가 결코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될까요? 중국도 디지털 유전자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다 못해 비밀리에 국민들의 동의 없이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다가 들통이 났는데요. 중국 정부가 범죄 해결을 위해서 수백만 명 남성으로부터 DNA를 수집하려는 중국의 비밀 작전을 폭로한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중국 정부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도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1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의도의 구체적인 작전의 규모와 핵심 내용이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연구소가 지난 6월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은 몇 년 동안 전국의 남성들과 청소년 수백만 명의 DNA를 무단으로 수집해왔고요. 7천만 명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니까 참 끔찍하네요. 중국 정부는 7억 명에 이르는 남성 중국인의 유전적인 연관성을 파악해서 남성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중국 국가과학수사대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 조사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사회 혼란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과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정부가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 소설의 가공인물인 빅브라더를 실현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국입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에 연루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학 생리학자 등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관리자들이 Y-STR 데이터에만 분류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이 YSTR은요, 남성의 Y 염색체 상의 한 조각을 말하는데요. 과학수사와 부계 혈통 확인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중국 정부가 확보한 이 유전자 정보들은 과거 중국의 강력한 한 자녀 갖기 법을 어기고 많은 자녀를 낳은 부부를 찾거나요,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을 추적해서 처벌하는 등 순수 수사 목적 이외에 비인권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요,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공공연연하게 DNA 수집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의 법의학 유전자학자인 폴리오 크로시아니 씨는요, 중국이 분석 비용이 싸고 활용이 편리하면서 중국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범죄 연구소에서 분석이 가능한 YSTR 데이터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강한 의혹을 비쳤습니다. 브라질의 미나스제라이스 연방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파브리오 산토스와 다른 과학자들도 중국 관리들이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미래에 더욱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DNA 샘플을 고이고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좀 살펴볼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등록제를 운영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처럼요, 개인의 정보 공개는 철저하게 개인의 결정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과 함께 이 원칙이 정권에 의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저는 코로나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주씩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 2번 정도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등록된 전화기가 제 주소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즉각 문자로 경고가 날아오고요,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원고를 쓰느라고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경고가 날아옵니다. 전화기를 들고 계속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와서 혹시 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끼지 않냐고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당신 전화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공무원들에게 화낼 일은 아니지만요, 서울이 아닌 평양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단번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팬데믹의 확산 대응에는 실패해도요, 언제나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는 놀랍게도 성장합니다. 그 뿌리는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개인들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귀에 믿고 싶은 말을 해주면 쉽게 믿고요,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전자감시 시스템은 명백한 개인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위험한 전체주의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위기를 자초한 건 언제나 정치였고요, 그 위기는 언제나 국민의 자발적인 각성과 깨우침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입을 열게 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며 국민 스스로가 누군가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나와 공동체를 지켜내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자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을 강제적인 감시와 처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민처럼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